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유명하고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챌린저2 전차입니다. 영국이죠. 격파 불가입니다. 세계 최강의 맷집 영국 챌린저2 전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의도치 않았던 물량 떠안기 챌린저1 전차인데요. 1983년도에 영국은 자신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전차를 이렇게 420대나 420대나 떠안게 되었었죠. 당시 영국은 MBT-80이라고 하는 차세대 전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어요.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 전에 영국은 이란하고 사이가 아주 좋았죠. 그 이란의 이 혁명이 나기 전에 팔레비 왕조가 있었고 그 팔레비 왕조는 영국, 미국과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유전의 대부분의 이권을 영국과 미국에게 넘겨주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란에 영국 같은 경우는 치프틴 전차를 1000대가량을 수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란이 거의 뭐 70년대 후반에 이 치프틴 전차의 개량형을 또 샤2 전차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420대를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란이 이 혁명으로 인해서 팔레비 왕조가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호메이니, 뭐 이 사람 하메인인데,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거기에다가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차를 줄 수가 없죠. 그런데 만들었어요. 이거 어떡하냐? 하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영국군이 사야지 뭐 어떻게 되겠냐? 버릴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란에게 팔려고 만들었던 이 치프틴 전차의 개량형, 이란 이름은 샤2. 이걸 이제 420대를 만들었는데 이란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영국군이 떠앉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치프틴 뭐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이름을 이제 챌린저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챌린저 전차가 된 겁니다. 사실은 이 챌린저 전차는 치프틴 전차의 개량형이었죠. 영국은 2차 대전 때 미국 전차를 받아 쓰다가 2차 대전 말기에 센츄리온이라는 전차를 만들었어요. 그 센츄리온은 2차 대전 때는 활약을 못하고 이제 전후에 냉전 기간 쭉 활약을 하다가 이 센츄리온을 대체해서 후속으로 1960년대 치프틴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센츄리온, 치프틴 이렇게 두 종류의 전차를 운용을 해오고 있었고 당시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영국은 미국과 함께 이 독일의 가장 많은 군대를 보내놓은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두 번째로 많은 군대를 보내놨었죠. 그래서 라인 주둔군, 그래서 라인 강유역이라고 해서 그 이제 독일의 주둔군 이름을 라인 주둔군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영국은 하나의 기갑 군단을 보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 1980년대 아직도 냉전 기간이고 하니까 라인 주둔군에 새로운 전차를 또 바꿔줘야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차세대 전차를 갖고 싶었던 영국이 센츄리온 전차의 대체 사업을 관철시켜요. 420대 이거는 우리 영국군이 갖고 싶었던 그 계획했던 전차가 아니잖아. 이건 그냥 치프틴 개량형이야. 이걸 가지고 이 1988년 아직도 냉전은 끝나지 않았죠. 이 시기 이 냉전 이 소련하고 우리가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센츄리온 저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센츄리온 대체하는 차세대 사업 해야 돼. 저기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동쪽 끝에 한국도 1988년도에 3세대 전차 막 새로 만들고 K1 막 88 전차 그러는데 우리도 새로 있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그래 맞다 하자. 아무리 요즘 우리가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래 전차는 있어야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치프틴 전차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차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MBT-80은 엎어졌었어요. 자, 그래서 시작은 공개 입찰을 하기로 했는데 사업은 결론은 브리티시 퍼스트가 됐어요. 1988년도에 사업자가 결정납니다. 영국 국방부님이 제너럴 다이나믹스, 크라우스 마파이, 비커스님을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얘들아, 형 새로 전차 좀 장만하려고 하는데 제안서 좀 갖고 와봐라. 이러니까 이제 이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세계 최강의 미 육군의 선택 M1A1 에이브람스 어떻습니까 형님? 이렇게 해서 이제 M1A1 에이브람스 전차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의 크라우스 마파이는 아이고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세계 최강은 우리 독일 기갑군단이 쓰는 나토 표준 3세대 전차 레오파드 2지. 레오파드 2 최고 아니에요. 형님 이거 사세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비커스가 아니 영국 전차 사업하는데 양키랑 제리들이 와서 설치는 꼬락서니 하고는 형님 전차 종주국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저런 놈들 전차를 삽니까? 제가 챌린저 전차 개량한 신형 개발 중이니까 이거 사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이
그래? 그럼 경쟁 입찰 때려치고 너랑 한번 해볼까? 제안서 좀 가져와 볼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영국은 세계 최초의 전차를 만든 나라 아닙니까? 마크 1 전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의 걸 사서 쓰냐? 2차 대전 때 그 미국 애들 시험원 전차 받아 쓴 거 그것만 해도 자존심 상해 죽겠는데, 그래 좋다 우리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커스의 설계안을 따르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비커스 설계안이 그냥 뭐 이런 거였어요. 이게 무슨 신형 전차라고? 챌린저 전차에서 포탄만 바꾼 설계를 제안한 비커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뭐 영국 경제 사정이 안 좋고 하니까 그냥 개발비 9천만 파운드에 2년 안에 완성이면 이거 그냥 거저 드시는 거라니까요. 싸잖아요.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 챌린저 전차를 개량한 설계안을 제안했으니까 챌린저 전차는 또 뭡니까? 치프틴 전차를 개량한 게 챌린저고, 그 챌린저의 차체는 그대로 쓰고 포탄만 재설계를 해서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그게 이제 챌린저 2인데 사실은. 그런데 이제 9천만 파운드의 개발비만 주면 되고 2년 안에 완성해준다. 그러니까 이때 아직도 냉전은 끝나지 않았고, 야 그래 일단 뭐 싼 게 좋은 거지. 뭐 그래도 어쨌든 뭐 소련 애들 또 동구권 애들 T-72 뭐 T-80 이런 거 깰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하자 그래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단 2년 만에 완성된 차세대 주력전차 FV4034 챌린저 2입니다. 1991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K1 전차가 1987년도에 나왔으니까 한국 K1 전차보다 4년 후에 이 영국은 챌린저 2 전차라는 최신형 전차를 만들었어요. 전투 중량은 무려 61.5톤, 엔진은 디젤 엔진인데 1200마력입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59km, 승무원은 4명이에요. 주무장은 120mm 폰데도 강선포예요. 강선포. 좀 웃기죠? 전 세계는 전부 이 120mm 활강포 시대가 됐는데 희한하게 영국만 120mm 강선포를 채용한 겁니다. 왜냐? 그 전에 쓰던 이 챌린저 이런 게 전부 다 120mm 강선포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활강포로 간다 하더라도 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이 포탄 재고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운동 에너지 탄인 날개 안정 철갑탄, 날탄이죠. 이 날탄 시대가 됐는데 강선을 돌리면은 날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날탄의 외피는 강선 외피만 회전을 하고 실제 내부에 있는 이 날탄 탄심은 회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활강포를 에서 쏘듯이 그냥 똑바로 날아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포탄도 날탄을 그렇게 만들었던 게 영국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무겁습니까? 61.5톤. 동시대 우리 한국의 K1 전차가 1200마력인데 51톤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챌린저 2 전차는 우리 한국의 K1보다 10톤이 무거워요. 엔진 출력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둔중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걸 만들었어요. 자,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복합장갑인데 세계 최강의 방어력을 구현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방어력은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합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세계 최강인 것이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포탑이 있습니다. 포탑 좌우, 이 포의 좌우측 여기에 보면 1980 히트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대전차 고폭탄, 히트탄 여기에 대해서는 1980mm의 방어력을 가져요. 그리고 그 위에 1250KE 이게 이제 날탄에 대한 방어력이에요. 그래서 날탄에 대해서는 1250mm의 방어력, 이 대탄, 대전차 고폭탄에 대해서는 1980mm의 방어력.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이때 이제 이 미국은 토우 대전차 미사일 쓰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 토우 대전차 미사일이 이 대탄 기준으로 1000mm의 관통력이에요. 그러니까 토우 대전차 미사일보다 2배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 뭐 토우 한 방 맞아도 뭐 거의 뭐 이 포탑 같은 경우는 기스도 안 가는 거죠. 그 정도의 방어력입니다. 그리고 차체 전면 중앙 같은 경우에 역시 대탄은 1424mm 방어력, 그리고 날탄은 1027mm 방어력, 뭐 이런 식으로 방어력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 차체 하단부, 이 하단부가 대탄에 대해서는 880, 그리고 날탄에 대해서는 494, 이 정도밖에 이제 방어력이 안 되니까 여기가 조금 취약한데 어쨌든 차체 전면 상부 그리고 포탑은 어마어마한 방어력을 가지죠. 여기에 이제 복합장갑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라크전을 참전을 했는데 이 이라크전에서 이 챌린저 2 전차가 정말 명불허전 세계 최강의 방어력을 과시를 했어요. 그게 이슬람 전사들을 경악시킨 충격적인 방어력인데 이게 도대체 전차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세? 알 아미라 포이전이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2006년 8월에 이라크 남부 알 아미라 지역을 순찰 중이던 퀸스 로열 후사르 연대 소속의 챌린저 2 전차가 텐덤 탄두를 가진 RPG-29 14발 그리고 밀란 대전차 미사일을 피격이 됐지만 차체 일부 파손 상태에서 무사히 주둔지로 복귀한 사건입니다. 탑승 승무원은 경상만 있고 모두 생존했습니다. 이야, 이제 알 아미라라는 곳에 순찰을 돌고 있던 이 챌린저 2 전차 한 대가 포위당했어요. 이슬람 이 세력들에게 포위당했어요. 그래서 양 사방에서 RPG-29를 날립니다. 이 RPG-7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RPG-7 앞에 이제 로켓 달아놓은 건데 RPG-29는 토우처럼 이렇게 관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날아가는데 텐덤 탄두예요. 텐덤 탄두 말 그대로 탄두가 두 개란 말 아닙니까? 저 앞에 있는 탄두는 그 반응 장갑이라든지 폭발 반응 장갑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본 탄두가 이제 반응 장갑이 깨졌으니까 쑥 들어가서 본 장갑을 깨버리는 이런 이제 텐덤 탄두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이 RPG-29는 텐덤 탄두인데 이 텐덤 탄두를 무려 양 사방에서 14발을 맞았는데도 하나도 깨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밀란 대전차 미사일 이걸 또 쐈어요. 그래도 일부 차체만 파손되고 다치지 않은 거예요. 내부에 있는 승무원 4명은 뭐 맞으면 뭐 흔들하고 하니까 그냥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해가지고 경상만점 입은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스스로 기지로 복귀를 했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RPG-29 14발이 양 사방에다 두들겨 맞았고 밀란 대전차 미사일까지 한 발 맞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대단히 부서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부 파손됐어요. 전 세계가 챌린저 2의 방어력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전사들이 야 이거 어떡하냐 저 챌린저 깨긴 깨야 되는데 어떻게 깨야지 해서 이제 자료를 잘 분석해 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차체 하단부 여기가 약하다 그러면 여기를 때리자 해가지고 이 역시 이 2006년 8월 이 알 아미라 포이전 직후에 이제 아이디어를 한 거예요. 자, 차체 하단부를 때리면 된다. 해가지고 이제 챌린저 2가 또 옵니다. 같은 부대예요. 퀸스 로열 후사르 연대 소속의 챌린저 2가 쫙 오는데 이제 이 하단부를 때려버려요. 엎드려가지고. 그러니까 관통돼서 피격돼서 파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단부 때리니까 우리가 파괴되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하단부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 장갑을 잔뜩 붙여놨어요. 대전차 고폭탄, 히탄 그리고 텐덤 탄두 이런 걸 막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전면 방어력, 하단 방어력도 이렇게 강화시켰습니다. 아무튼 14발의 RPG-29를 맞고 한 발의 대전차 미사일을 맞았는데도 깨지지 않은 이 챌린저 2의 방어력은 전 세계에 그냥 소문이 쫙 퍼져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라크전 교훈으로 더 강화시키자. 왜냐? 이 이라크전 해보니까 뭐 IED 사제 폭발물 난리 났어. 그래서 이런 걸 다 막아낼 수 있는 전차를 만들자. 방어력은 어차피 우리 챌린저 2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 양 사방에 반응 장갑, 증가 장갑을 덕지덕지 완전히 떡칠을 합니다. 그리고 외피에다가 이런 것들 다 갖다 붙여 적외선 방어에다가 열 차단 뭐 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고 뒤에 엔진, 이 엔진 부분도 약하니까 여기다가 또 이제 이 슬랫 아머 또 갖다 붙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이제 안테나 같은 게 있어요. 이 안테나는 뭐냐? IED 사제 폭발물 만들어서 이 뭐 차체 밑에서 터뜨리고 이렇게 하니까 탱크도 이제 부서지고 하니까 이 사제 폭발물이 좀 더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작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테나를 가지고 이 탱크에서 몇 미터 내를 전파 방해를 시켜버려. 제밍을 시켜버려. 어차피 무선 전파가 와서 사제 폭발물을 터뜨리니까 전파 방해만 시키면은 내 탱크는 사제 폭발물에 의해서 공격을 받지 않죠. 그래서 제밍 장치 그리고 이제 적의 저격병이 공격을 하니까 RCW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 기관총 이렇게 딱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더 강력한 버전을 만들어요. 챌린저 2 테스라는 버전인데 이건 그래서 무게가 무려 75톤까지 늘어났습니다. 엔진은 우리 K1하고 똑같은 1200마력인데 무게는 우리 K1보다 24톤 무거운 75톤이 된 게 이 챌린저 2 테스예요. 그리고는 지금 영국이 차세대 전차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지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더 대폭 개량하는 프로그램을 해나가는데, 이 활강포, 지금 활강포 시대가 되었지만 이 활강포를 할 수 없으니까 강선포의 신형 강선포탄을 만들고, 그리고 사통장치, 전자장비 전부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장갑을 일부 교체해서 더욱더 방어력을 강화시키고, 이런 이제 챌린저2 마크2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제는 지금 영국의 4세대 전략에 대해서 2020년 11월 달에 확정을 짓는데, 이때 영국은 아예 이 영국군은 탱크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이 되면 탱크가 앞으로는 사라지냐 존속하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만약에 탱크 없애자라고 되면 이 챌린저2 마크2는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이고, 그래도 탱크는 있어야지 라고 해서 탱크 일부 존속시키자, 이렇게 되면 이 챌린저2 마크2는 계속 유지가 되어서 이제 사통장치, 전자장비 더 업그레이드된 마크2 챌린저2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영국의 상징, 그러니까 방어력은 세계 최고다 하는 그 영국 챌린저2 전차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